부끄럽지만 저는 비교적 최근에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으로 일하는 동안 유엔이 이미 기후변화 전담부서를 마련했다는 사실에 안도했을 뿐 이 문제에 관심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연설한 기억도 없습니다. 그러다 2003년 초 인권실현 윤리적 세계화 계획이라는 조직을 설립하기 위해 뉴욕으로 근무지를 옮긴 뒤부터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기후변화가 과학적 관념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 그 중에서도 주로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인간이 만든 현상임을 깨달았습니다. 1969년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한 25살의 메리 로빈슨은 아일랜드 트리니티 칼리지의 최연소 교수가 되었다. 같은 해 실시된 총선거에서 로빈슨은 아일랜드 상원의원에 출마하기로 결심한다. 하버드에서 법이 사회 변화의 도구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법은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지만 남용될 수도 있죠. 법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을 잘 이해하고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 필요합니다. 그는 나이 많은 남자 교수들이 대학을 대표하는 것으로도 부족해 직능 대표로 상원 의원까지 되는 현실에 반기를 틀었다. 의회에 들어가서 아일랜드 사회를 변화시키고 싶었다. 로빈슨은 비판적이면서도 유연한 사고를 유지하며 능력과 소신을 갖춘 정치인이 되겠다는 포부를 선거운동 기간 강조했다. 로빈슨은 1969년 최연소 상원 의원이 된다. 그는 의회에 입성하자마자 아일랜드 주류 사회와 가톨릭 교회를 당황시킨다. 기혼 여성 공직 유지권 획득, 여성과 남성의 동등 임금, 연금 제도, 여성 배심원권 획득, 이혼 합법화, 피임과 임신 중단 합법화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안거리 의회에서 묵살되자 로빈슨은 아일랜드 대법원과 유럽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1970년 피임 합법화 법안을 상정하기로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자 로빈슨에게 협박 편지가 쏟아졌다. 거리에서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면 무슨 큰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두려웠고 또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강인해졌습니다. 아일랜드 사회는 완고했지만 로빈슨은 피임 합법화를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 여성들은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부터 해방될 권리가 있습니다. 1985년 의사의 처방전 없이 피임약을 살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 세상은 한 발 앞으로 나아갔지만 로빈슨을 견제하는 세력은 더욱 커졌다. 그는 총선거에서 2차례 낙선한다. 선거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1987년 법학자의 자리로 돌아간다. 막상 정계를 떠나자 로빈슨의 능력을 예찬하며 그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3년 후인 1990년 노동당은 로빈슨에게 대통령 선거 출마를 권유한다. 그는 노동당에 합류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면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답했다. 3주 남짓한 선거운동 기간 로빈슨은 전국을 다니며 개방적이고 포용력을 갖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한다.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을 역임한 브라이언 레니언이었다. 로빈슨은 레니언을 8만 표 차이로 따돌린다. 1990년 11월 8일 로빈슨은 결선 투표에서 약 51.9%의 지지율로 당선된다. 로빈슨은 가장 먼저 여성 유권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저의 당선은 여성 유권자들이 요람 대신 아일랜드 사회의 낡은 체제를 흔들어 갈아치운 결과입니다. 그리고 아일랜드인들에게 호소했다. 우리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기로 합시다. 1990년 12월 3일 대통령에 취임한 46살의 메리 로빈슨은 아일랜드의 심각한 경제 상황부터 해결하고자 했다. 당시 아일랜드의 국가 부채는 국고의 약 130%, 실업률은 약 17%에 육박했다. 그때까지 아일랜드의 국정은 내각이 책임지고 있었다. 아일랜드 대통령은 상징적인 지위를 가진 채 정치 현안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로빈슨은 자리만 차지하는 대통령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우선 대통령직에 관련된 헌법 조항을 꼼꼼하게 분석했다. 대통령의 활동 제한은 잘못된 헌법 해석 및 관리에 기인한 것이었다. 로빈슨은 정치적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전달했다. 취임사에서 예이츠의 시를 인용했다. 저는 아일랜드 사람입니다. 오세요. 저와 함께 아일랜드에서 춤을 춥시다. 로빈슨이 구사하는 정치 언어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그의 말은 사람들을 움직였다. 로빈슨은 해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 나섰다. 취임 첫 해에 700여 차례 연설을 했다. 아일랜드 경제는 도약을 거듭했다. 로빈슨의 재임 기간 아일랜드는 연평균 9.9%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고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했다. 또한 로빈슨은 위에 시절부터 매달렸던 법안에 더욱 관심을 쏟았다.
여성과 남성의 동등임금법이 1991년 가결됐다. 1995년에는 국민투표를 실시해 이혼 합법화한 것을 공론화시켰고 결국 아일랜드에서 이혼이 합법화된다. 로빈슨은 대통령의 임무는 국민을 대신해 인도주의적인 역할을 다하는 데 있다고 믿었다. 자신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동안 인간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제도 하나라도 더 철폐하고자 애썼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회 발전과 국민 통합을 위해 다양성이 존중받는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6년 아일랜드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영국을 공식 방문했다. 아일랜드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영국 왕실과 대화하는 것을 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1997년 대통령직 퇴임을 앞둔 로빈슨은 재임할 의사가 조금도 없음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는 임기 7년차의 지지율 93%를 기록했지만 한 사람의 장기 집권은 아일랜드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훌륭한 정치인들, 특히 뛰어난 여성 정치인들이 도전할 기회를 가로막고 싶지 않았다. 1997년 11월 북아일랜드 출신의 법학자 메리 맥컬리스가 아일랜드의 두 번째 여성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한편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메리 로빈슨에게 인권위원회 고등판무관을 맡아줄 것을 요청한다. 로빈슨은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을 맡게 되면 베이징 여성회의에서 확인된 여성의 권리는 곧 인권이다라는 입장을 반영할 것입니다. 로빈슨은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을 맡아 내란, 기아 난민 성차별 국제협약 등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를 뛰어다녔다. 로빈슨은 2003년 국제인권단체 인권위 실현을 설립한다. 그는 아프리카 및 저개발 국가의 불평등 구조를 분석하면서 기후 정의가 인권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로빈슨은 전 세계가 화석 연료에 의존한 결과 이미 고통받고 있는 지구의 수십억 인구가 식량과 물, 거주지를 찾아 헤매게 되리라는 걸 알게 됐다. 그는 산업 국가들이 화석 연료로 경제 성장을 하는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공동체들이 기후 변화로 크게 고통받고 있다는데 침묵할 수 없었다. 2010년 메리 로빈슨 재단 기후 정의를 설립한 로빈슨은 강대국과 선진국들의 횡포를 좌시하지 않았다. 로빈슨은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탈퇴하려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미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파리 협정을 이행하지 않는 일종의 불량 국가가 된다면 이는 미국과 미국 국민들에게 비극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역대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미국은 도의적 책임이 있습니다. 로빈슨은 대통령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이 되던 날 아일랜드 출신의 세계적인 시인 셰이머스 히니로부터 편지를 받았다고 한다. 붙잡으세요. 적절한 때 과감하게. 그의 생애를 이야기한 회고록의 제목 또한 메리 로빈슨의 정치적 신념을 대변한다. Everybody Matters.